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 활동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글쓰기의 학습 활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글의 의미 알기. 제1회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 공모 주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응모 자격,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 응모 기간, 모월, 모일 이렇게 이제 공모전 안내문을 보았죠. 이걸 보고 이제 학생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이것 봐. 관광지 조사 보고서 공모전을 한대. 효주야, 조사 보고서가 뭐야? 보고하는 글은 이제 보고하는 글에서 보고하는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효주가. 보고하는 글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글이래. 관광지 조사 보고서를 쓰려면 관광지를 조사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하죠. 이 대화에서 보고하는 글의 의미를 찾아 써보자. 자, 보고하는 글이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관찰, 조사, 실험한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글을 말하죠. 효준의 모둠이 쓰려고 하는 보고서의 목적을 써보자. 자, 효준의 모둠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계획하기. 자, 계획하기. 소개할 관광지가 정해지면 내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볼게. 지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현우, 그럼 도서부원이 내가 책에서 자료를 수집할게. 미나는 뭐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효주와 함께 현장 답사를 가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사진도 찍어 올게. 좋아.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글을 쓰는 것은 다 함께 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얘들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 다른 지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 관광지 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 100명으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근대문화 골목이 33명의 추천을 받아서 1위, 팔공산이 24명으로 2위, 두류공원이 18명으로 3위, 서문시장이 4위,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대문화 골목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네. 설문조사 결과를 좀 바꾸면 어때? 내 생각엔 두류공원이 더 흥미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돼. 보고하는 글은 조사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가장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해. 그러니까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터넷에 근대문화 골목에 대한 보고서가 있네. 이름만 바꿔서 내자. 안 돼. 남의 자료를 자기가 쓴 것처럼 하는 행위는 표절이잖아. 맞아. 꼭 필요한 자료라면 일부만 인용하고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해. 미안해. 편하게 하려는 생각에 그만. 자, 그래서 글쓰기 계획서를 효준의 모둠의 글쓰기 계획서를 정리해 봤습니다. 갈래는 조사 보고서, 조사 대상은 대구 근대문화 골목, 조사 목적,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 일정, 그 다음에 조사 방법 및 역할 분담, 지호는 방송 및 인터넷 자료 조사를 하기로 했고, 미나와 효주는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고, 현우는 문헌 조사를 하기로 했죠. 모든 구성원 전체가 자료 정리 및 보고하는 글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만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해 보면
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는다. 남의 자료를 자기가 쓴 것처럼 하지 않으며 필요한 자료는 일부만 인용하고 출처를 밝힌다. 쓰기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자, 텔레비전 뉴스. 근대 문화 골목에 대한 TV 뉴스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자료 2, 체계 자료를 이제 근대 문화 골목에 대한 체계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 왔고요. 그 다음에 근대 문화 골목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수집해 왔죠. 고딕 양식의 성당은 뾰족탑이 있고 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자료 4 직접 찍은 사진을 이렇게 구해 갖고 왔죠. 3.1 만세 운동길. 그 다음에 이제 서상돈 고택 직접 사진을 찍어 왔죠. 자료 5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이렇게 정리해 갖고 왔죠. 이상화 고택에 대해서 서상돈 고택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수집해 왔죠. 표준의 모듬이 조사한 자료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자. 자료 1, 5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자료 1, 근대 문화 골목을 소개한 텔레비전 뉴스 자료. 자료 2, 3.1 만세 운동길에 대한 3.1 만세 운동길에 대해 소개한 책의 내용을 수집해 왔고요. 자료 3, 계산성당의 건축상 특징을 설명한 인터넷 자료를 가져왔고요. 자료 4. 직접 가서 촬영한 근대문화골목의 유적지 사진을 가져왔고요. 자료 5. 이상화 고택과 서상동 고택에 대해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정리해 왔죠. 자료 3이 효준의 모듬이 쓸 보고하는 글에 적절하지 않은 까닭을 내용 측면과 쓰기 윤리의 측면에서 말해보자. 내용 면에서는 이제 계산 성당의 건축적 특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효준의 모듬이 쓸 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쓰기 윤리의 측면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자료 2만으로는 3.1 만세운동길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우므로 자료 4의 3.1 만세운동길을 직접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료 2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3.1 만세운동길을 직접 찍은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활동이 이 길에서 있었는지를요. 다음은 효준의 모듬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를 완성하고 추가로 조사할 자료를 정리해보자. 효주의 말을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의 개요를 완성해보자. 자, 처음 부분에는 조사 목적, 조사 동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조사 방법이 나타납니다. 중간에는요, 조사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첫째, 대구 근대문화골목의 유적지 소개. 첫째는 청라 언덕, 둘째 3.1 만세 운동길,
셋째, 계산성당. 넷째, 이상화 고택과 서상돈 고택. 이렇게 이제 조사 내용을 가운데 부분에 정리를 해봤고요. 끝부분, 끝부분은 소감과 자료 출처를 이렇게 쓰기로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자, 1회 개요를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을 쓸 때 효준의 모둠이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 자료를 정리해보자. 자, 수집한 자료 중에 청라 언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고요. 계산 성당에 대한 자료는 너무 뭐 양식이나 이런 거, 고딕 양식 뭐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전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추가로 조사해야겠죠. 보고하는 글쓰기와 평가하기. 이 글은 대구 근대문화 골목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쓴 보고하는 글이다. 대구 근대문화 골목은 대구 도심에 자리하며 우리나라 근대의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다.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선교사들이 집이 있는 청라 언덕, 3.1운동 당시 학생들이 사용하던 비밀 통로인 3.1 만세운동길,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계산성당, 민족시인 이상화와 독립운동가인 서상돈의 고택이 있다. 이렇게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있는지 썼는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평가 기준, 조사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는가,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분석했는가, 보고하는 글의 구성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했는가,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 정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했는가, 요것을 이제 평가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는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았는가, 조사한 내용이나 결과 등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또 다시 해보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죠. 더 좋은 보고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학습활동 적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보고하는 글의 주제를 선정해보자. 1단계 이제 보고하는 글을 한 번 더 써보는 거죠. 주제 정하기. 우리 모둠은 어떤 주제를 정했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분석에 대해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글쓰기의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2단계 계획하기죠. 글쓰기의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 우선 조사 보고서고요. 갈래는 대상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목적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스마트폰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일정, 뭐 며칠 이렇게 되겠고요. 방법 및 역할 분담, 방법은 인터넷 자료 조사, 인터넷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한 통계 자료를 조사하겠다.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중고등학생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겠다. 역할 분담, 정은, 현중은 인터넷 자료 조사 및 정리를 하겠고, 나현, 미르는 설문조사 및 정리를 하고요. 모든 구성원 전체가 보고서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세우고 계획서를 작성해 봤습니다. 3단계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기 단계겠죠?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지 생각해보고 보고하는 글에 활용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자. 자료 수집 방법. 자, 인터넷 자료 조사를 하려고 그랬죠? 자료의 내용.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8년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은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 132만여 명 중 전국 11,595개교 총 129만 1,5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결과 과의존 위험군. 스마트폰을 아주 과대하게 의존하는 위험군이죠. 12만 840명. 위험 사용자군. 요거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위험 사용자군이 1만 4,324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겠죠. 주의 사용자군이 10만 6,516명이었다. 엄청나죠? 자, 결과 분석. 스마트폰 중독에 해당하는 과의존 위험군이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과다함을 알 수 있다. 자료 수집 및 방법. 자료 수집 및 방법. 설문조사였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다 그랬죠? 설문조사. 우리 모둠이 직접 실시한 스마트폰 사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우리 중학교 학생 50명과 옆 고등학교 학생 50명을 했고요. 조사 방법 설문지를 작성하여 직접 설문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이제 친구들과의 연락 36%, 게임 28%, 오락성 동영상 보기 16%, 인터넷 검색이 10%, 사진 촬영이 6%, 기타가 4%. 일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30분 이내가 16%,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30%,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가 36%, 2시간 이상이 18%.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다가 78%, 없다가 22%가 되겠네요. 결과 분석. 대부분의 학생이 일과 중 많은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음. 또한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오락과 유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해 보자. 처음에는 조사 목적, 조사 대상과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 가운데는 조사 내용, 결론 및 향후 과제, 끝은 소감과 자료 출처를 개요로 이렇게 개요표를 작성해 봤고요. 자, 그래서 4단계 보고하는 글쓰기. 이제 여태까지의 자료를 수집하고 개요를 작성하고 해서 이제 조사 보고서를 이제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써보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 자, 정은, 현중, 나연, 미르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조사 목적.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 조사 대상과 기간.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0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조사함. 조사 방법 및 절차. 인터넷 자료 조사. 인터넷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다룬
통계 자료를 조사함. 설문조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리 중학교의 재학생 50명과 옆 고등학교의 재학생 50명에게 조사를 했다. 조사 내용. 여성가족부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2018년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위험 사용자군과 주의 사용자군에 속하는 청소년의 수도 많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과다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모둠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친구들과의 연락 36%, 그 다음으로는 게임 28%, 오락성 동영상 보기 16%를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은 오락과 유의를 위한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인 청소년이 36%, 2시간 이상인 청소년이 18%였으며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8%에 달해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이번 조사를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수가 많고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오락적인 용도로 과다하게 사용하여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 정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소감. 조사를 하면서 나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자료 출처는 여성가족부 누리집이었고요. 이렇게 조사 보고서를 완성을 했죠. 잘 썼죠? 자, 5단계 평가하기 다 써놓고 이제 이런 것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보고하는 글의 구성 요소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는가?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알맞게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는가? 쓰기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요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